그리고 이미지의 네임으로 우리는 구별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좋아하는 거라면 굿, 싫어하는 거라면 배드와 같은 네임을 작성을 해 놓습니다. 데이터를 업로드하니까 소스는 20개죠. 다양한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의 차량 외관을 보여주는 이미지 모음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내가 좋아하는 자동차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분석의 결과입니다. 이제 대망의 순간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내 취향 데이터와 비교했을 때 내가 이 차를 좋아할 확률은 몇 %인가? 데이터 서핑 노트 노빌.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만의 AI 비서로 삶의 질을 바꾸고자 노력하는 데이터 서핑의 노트의 노빌쌤입니다. 여러분, 혹시 큰 마음을 먹고 산 물건이 며칠 뒤에 보니 갑자기 질리거나 내가 이걸 왜 샀지? 라고 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저는 이런 경험이 많았습니다. 저는 특히 차를 고를 때 고민이 정말 많았습니다. 연비도 좋아야 되고 승차감도 좋아야 되고, 그래서 1순위는 연비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연비가 좋은 몇 가지 차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만 결정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제 취향을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검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코딩을 해서 제가 좋아하는 차, 싫어하는 차들의 윤곽선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때 분석 결과로 저는 알게 되었죠. 나는 직선의 각도가 15도 이내로 떨어지는 디자인을 좋아하는구나. 각진 디자인을 좋아하는구나. 이미 추상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을 명확하게 수치화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저와 같이 그런 복잡한 파이썬 코딩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은 나만의 AI 비서를 활용해서 여러분도 모르고 있었던 여러분의 숨은 취향을 1%까지 탈탈 털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내 취향 분석을 나만의 AI 비서인 노트북 LM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을 지금 공개합니다. 이미지를 분석하는 AI는 많죠? 챗GPT, 제미나이, 이와 같은 생성형 AI도 있고, 전문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코딩을 통해서 CNN 알고리즘을 진행하면 되겠죠. 하지만 내 취향을 분석할 때는 제 경험으로는 노트북 LM이 압도적입니다. 왜일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철저한 근거 중심입니다. 챗GPT나 제미나이는 인터넷의 모든 정보를 섞어 답변하죠. 노트북 LM은 오직 내가 올린 이미지 소스만 분석을 합니다. 즉, 대중적인 기준이 아닌 내 개인 취향을 고려해 주는 거죠. 두 번째는 데이터 간의 상관관계 추론입니다. 단순히 이미지를 묘사하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사이에 미세한 차이를 비교 분석해주고 수치로 제시를 해줍니다. 세 번째는 전문적인 시각화 도구입니다. 분석 결과를 스튜디오에 있는 보고서, 마인드맵, 슬라이드, 인포그래픽 등으로 즉시 변환해주는 기능은 독보적인 거죠.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차 10장 이미지와 제가 싫어하는 차 10장 이미지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이미지를 한번 보시면 다음과 같고요. 전반적으로 제가 싫어하는 차 이미지는 둥글둥글하죠. 그리고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제가 해당 차를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디자인이 제 취향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번에는 제가 좋아하는 차 디자인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여러분 또 보시면 제가 좋아하는 차 디자인은 전반적으로 좀 각진 디자인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노트북 LM을 실행을 합니다. 구글 앱에 들어가서 노트북 LM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새 노트북 만들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차, 싫어하는 차, 혹은 좋아하는 옷 스타일, 싫어하는 옷 스타일, 혹은 좋아하는 헤어스타일, 싫어하는 헤어스타일, 이와 같은 이미지들을 많이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좋습니다. 그 다음에 파일 업로드를 진행하겠습니다. 파일 업로드를 클릭을 하고 순차적으로 배드 이미지 1에서 10을 업로드 하고요. 자, 지금 배드 이미지가 올라가고 있죠. 그 다음에 좋아하는 이미지는 플러스 소스 추가를 클릭을 하고 파일 업로드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지의 네임으로 우리는 구별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좋아하는 거라면 굿, 싫어하는 거라면 배드와 같은 네임을 작성을 해 놓습니다. 자, 보시는 것과 같이 제가 싫어하는 이미지, 제가 좋아하는 이미지가 모두 다 업로드가 되었고요. 모든 소스를 우선은 전부 다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업로드된 소스를 클릭을 해보면 배드2 같은 경우는 이미지가 나오고 대략적인 설명이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차, 굿 6번을 클릭을 해볼게요. 기아 자동차죠. 기아의 최신 SUV라고 하고 독창적인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 이와 같이 이미지를 분석을 해서 기본적으로 각 이미지에 대한 설명을 해줍니다. 데이터를 업로드하니까 소스는 20개죠. 제시된 자료들은 현대, 테슬라, 벤츠, 폭스바겐 등 다양한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의 차량 외관을 보여주는 이미지 모음입니다. 먼저 데이터 학습 및 특징을 추출을 해 보겠습니다. 프롬프트를 어떻게 작성하냐고 하면 업로드된 배드 1에서부터 배드 10 이미지들의 공통적인 디자인 특징을 분석해줘. 특히 내가 이 차량들을 싫어하는 이유를 차체의 실루엣, 램프의 형태, 전반적인 인상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해줘. 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출력된 결과를 보면 배드 1에서 배드 10까지 차량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디자인 특징과 이를 바탕으로 사용자가 이 차량들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를 세 가지 관점에서 분석해 드립니다. 첫 번째는 차체의 실루엣, 날카로움이 결여된 둥글고 비대한 부피감이라고 합니다. 자, 이 차량들의 실루엣은 전반적으로 날카로운 선보다는 둥글고 완만한 곡선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배드 1번, 5번, 7번은 달걀형 및 유성형을 강조한다라고 하고, 모호한 볼륨감 배드 10, 유기적인 매끄러운 곡선을 강조하여 날렵함이 덜해 보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 배드 3은 루프라인이 뭉툭하게 떨어져 차체가 다소 무겁고 둔해 보이는 인상을 준다라고 합니다. 자, 램프의 형태, 기하학적 정교함이 부족한 유기적 혹은 단순한 형태라고 합니다. 둥글고 장난감 같은 디자인 배드 1, 2, 4번, 5번이 램프의 형태가 원형이나 타원형에 가깝다라고 합니다. 배드 1의 이미지가 정말 그러네요. 자, 파편화되고 생소한 배치. 배드 8 경우 너무 단순한 한 줄기 선으로 처리되어 기계적인 디테일 재미가 부족해 보인다고 합니다. 배드 8.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전체적인 인상이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는 친근함 혹은 과도한 유기적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공격성이 결여되어 있다, 디테일이 부족하다.
자, 결론적으로 사용자가 이 차량들을 싫어하는 이유는 굿 시리즈에서 보여지는 날카로운 직선미. 자, 이와 같이 설명을 해주고요. 그러면 반대로 내가 좋아하는 자동차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동일한 프롬프트를 작성을 하겠습니다. 업로드된 굿 1부터 굿 10까지 이미지들의 전체적인 분석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할게요. 결과를 보시면 다음과 같이 설명이 되네요. 자, 굿으로 분류된 점과 이전의 답변에서 배드 차량들을 싫어하는 이유는 날카로운 직선미 결여라고 꼽았던 점 미루어 볼 때 이 차량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다음과 같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첫 번째, 차체의 실루엣, 낮고 넓은 스탠스와 날카로운 엣지 맞습니다. 저는 이런 차를 좋아합니다. 자, 여기 보면 지면 중심이 낮고 옆으로 넓은 역동적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날렵한 쐐기형 및 패스백 라인 1번, 4번, 10번이 그렇다라고 하네요. 자, 팽팽한 캐릭터 라인 배드 시리즈의 둥글고 무른 면 처리와 달리 굿 시리즈에서 2번, 5번, 8번은 차체 옆면을 가로지르는 직선적인 캐릭터 라인이 강조가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자, 2번이 다음과 같고요. 앞모습 하면 램프죠. 자, 램프의 형태는 하이테크 감성의 슬림하고 정교한 시그니처라고 합니다. 램프 디자인은 단순히 빛을 내는 기능을 넘어 차량의 기술적 완성도를 보여주는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전체적인 인상은 정밀하게 계산된 공격적이고 기계적인 미학을 좋아한다라고 합니다. 어떤 순하고 친근함보다는 강렬하고 정밀한 기계의 느낌을 좋아한다라고 하네요. 자, 결과적으로 요약하자면 사용자는 이 차량들을 선호하는 이유는 단단하게 조여진 차체의 실루엣, 최첨단 기술력이 느껴지는 슬림한 램프, 그리고 타협하지 않고 날카롭고 공격적인 인상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자, 그래서 앞서 분석한 둥글고 비대한 배드 시리즈에 대한 거부감과 정확히 대치되는 지점입니다. 아, 설명이 좋습니다. 그리고 노트북 LM은 직선적인 디자인이 주는 심리적인 효과는 무엇인가요? 미래지향적 디자인에서 램프의 역할이 왜 중요한가요? 이와 같은 추가적인 답변을 하기 위해서 질문을 우리한테 제안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시각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노트북 LM의 스튜디오 기능인 마인드맵을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까지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인포그래픽도 생성을 해보고, 세 번째는 슬라이드 자료도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실행이 되고 있네요. 세 개가 모두 다 출력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 점점점을 클릭을 하면 이름 바꾸기, PDF 문서로 다운로드, 파워포인트로 다운로드, 공유가 있고 슬라이드쇼 시작이 있고 수정이 있습니다. 저는 PDF로 다운로드를 한번 받아보고 다운로드된 자료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미학의 객관적 역학, 성공적인 모빌리티 디자인을 판별하는 제1원리 진단 프레임워크. 자, 과잉 조형의 시대에 잃어버린 방향성, 충돌하는 캐릭터 라인, 분열된 시선 유도. 자, 좋은 디자인은 취향이 아닌 계산된 기하학입니다. 비례와 스탠스, 표면과 긴장감, 통합과 정체성. 제가 좋아하는 디자인의 원칙이 바로 비례의 붕괴와 비례의 완성. 자, 두 번째는 시각적인 긴장감, 느슨한 표면, 당겨진 활시위. 자, 시각적인 무게중심 분배, 그리고 패턴의 발견, 견고한 디자인 DNA.
우수 사례의 50%가 아우디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분석 자료는 제가 좋아하는 기준에서 분석한 내용입니다. 자, 미래 모빌리티 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 자, 마지막이네요. 어떤가요? 전문가가 분석한 내용 수준입니다. 이번에는 인포그래픽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굿 디자인과 배드 디자인의 차이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네요. 굿 디자인은 세련미와 균형의 완성, 배드 디자인은 시각적 불균형과 과잉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분석한 내용을 가장 요약해주는 인포그래픽 형태입니다. 지금까지는 분석의 결과입니다. 이제 대망의 순간입니다. 후회 없이 잘 타고 있는 그 당시 고민을 했었던 파사트 모델의 사진을 이제 올려보고 이렇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내 취향 데이터와 비교했을 때 내가 이 차를 좋아할 확률은 몇 %인가? 자, 그러면 다시 우리는 소스 추가를 하고요. 파일 업로드에서 파사트 모델 이미지를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퀘스천 1, 2가 지금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볼게요. 굿, 배드, 소스 특징을 바탕으로 새로운 퀘스천 1, 2 이미지를 분석해줘. 좋아할 확률을 백분율 %로 표시를 하고 직선형 디자인 취향 관점에서 가점과 감점 요인을 논의해줘 라고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분석 결과가 나오네요. 업로드된 퀘스천 1, 2 이미지는 폭스바겐 파사트 모델로 보이며 굿배드 특징을 바탕으로 분석했을 때 이 디자인을 좋아할 확률은 65%입니다. 이 차량은 기아가 선호하는 직선형 디자인 요소를 갖추고 있으나 굿 시리즈에서 보여준 최첨단 하이테크 감성과 간결한 공격성 측면에서는 좀 부족하다고 합니다. 가점 요인은 직선형 디자인 취향이라고 합니다. 수평적 직선을 강조가 되어 있고 기하학적 질서와 명료함, 단정하고 기계적인 램프 형태. 감점 요인은 다음과 같네요. 슬림함과 디테일이 부족, 공격적인 스탠스가 결여, 과도한 평범함이라고 합니다. 요약하자면 굿 리스트에 올리기에는 디테일의 날카로움과 하이테크한 매력이 한 끗 차이로 부족한 안전한 우등생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디자인 관점에서 65% 중상 정도는 되고 있네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AI는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나조차도 몰랐던 내 마음의 지도를 그려주는 조력자이죠. 오늘 배운 이런 노트북 LM 활용법을 활용해서 자동차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패션, 헤어스타일, 인테리어, 심지어 가전제품 고를 때도 개인 취향, 이미지 분석을 활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훨씬 더 편안해지고 후회가 없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런 고민이 있잖아요. 내가 이 사람과 계속 만나야 되나? 아니면 내가 이 사람과 헤어져야 되나? 우리 사이의 관계의 온도와 갈등 패턴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노트북 LM을 활용한 고급 비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지켜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또 성장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노빌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